6개월 동안을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때 제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원장이 됐는데 내가 이 지식인 집단의 장이 돼가지고 내가 내 소신대로 내가 믿는 바대로 얘기하지 못하고 후배들의 눈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내가 운동권에서 파문 쫓겨나는 한이 그래도 내가 소신 있게 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후배들한테 아니 기독교 운동은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해야지 어떻게 김일성 주체사상론에 입각해가지고 기독교 운동을 하는 법이 어딨냐 이러고 제가 후배들을 야단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몰래 제 세문안교회 후배 한 애를 불러가지고 야 나는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 스웨덴 같은 나라 만들면 어떠냐. 스웨덴은 가장 공급이 많은 사람과 가장 적은 사람의 차이가 6배밖에 되지 않는다. 공산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보다 더 평등한 나라가 스웨덴이다. 그러니까 우리 스웨덴 같은 나라 만들자. 그랬더니 그냥 아니라고 뭐 형님이 뭐 완전히 그냥 미국에 갔다 오더니 완전히 개량주의자가 됐다고 막 이러더니 이놈이 돌아가가지고는 서영석 목사가 개량주의자가 됐다는 증거가 잡혔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음번에는 후배들이 와가지고 성명서를 낭독하기를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은 지난 1년 동안 민주운동의 대의에 전혀 복무하지 못했다. 그 책임은 서영석 원장에게 있다. 사퇴하라. 그리고 저한테 막 대들었습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성명서를 발표. 그래서 제가 하도 한심해가지고 아니 내가 목사가 무슨 오입하다가 들통이 났냐 아니면 내가 무슨 돈을 꽁쳐가지고 한 1,000만 원쯤 해먹었냐 아니 내가 생각이 온건하다는 이유로 기독교 단체에서 내가 쫓겨나는 법이 어딨냐 그러고서는 막 버텼죠. 그랬더니 뭐 한 3개월 동안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이 마비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하는 수 없이 제가 그 단체 거기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은 그 당시에 운동권의 띵크탱크 역할을 하는 그런 연구원이었습니다. 이사장님은 박형규 목사님이었고요. 제가 이사장님한테 연구원의 열쇠와 도장을 넘기면서 후배들이 나보고 개량주의자 이놈의 후배들이 맨 처음에는 개량주의자여서 나가야 된다 이러고 막 이러더니 그 다음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그 말이 맥혀 들어갈 수가 있나요? 그 말을 하면 저놈들은 진짜 좌파로구나 이렇게 돼서 지네가 고립이 되니까 그 다음에는 말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소목사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그러는 거는 원장 리더십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원장 리더십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전부 글을 한 편씩 전부 써가지고 책을 출판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뿌리고 서경석이는 죽이려면 확실하게 죽여야지 그 창은 다시 부활한다 이래가지고 확실하게 죽이느라고 그냥 확인사살을 하느라고 후배들이 그렇게 못되게 놀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형규 목사님께 사의를 표하고 나오면서 후배들이 나보고 원장 자격이 없다고 그러는데 내가 다시 원장 이런 리더십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운동을 다시 시작하겠다. 그리고 거기서도 내가 리더십이 없다고 생각하면 난 영원히 이 사회운동을 떠나겠다. 목사가 목회를 하든지 기업을 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딴 거 내도 절대로 사회운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내가 소신 있는 개량주의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로 시작한 단체가 경실련이었습니다. 저는 경실련을 시작을 하면서 운동권이 갖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전부 뒤집었습니다. 운동권이 변형론을 얘기하면 우리는 변형론이 아니고 우리는 실사구시 운동이다.
대한모색 운동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운동권이 민중운동을 얘기하면 우리는 민중운동은 그거는 과거 독재시대에는 민중운동이 필요했지만은 지금 이 민주화 과정에 들어서서는 민중운동은 항상 야당을 지지하고 기득권 세력은 항상 여당을 지지하는데 우리는 시민운동을 한다. 시민운동은 중간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람들은 안정 속에 개혁을 원하는데 개혁보다 안정을 원하면 여당을 찍고 안정보다 개혁을 원하면 야당을 찍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나라의 향배를 결정하는 사람들은 민중운동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시민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시민운동을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권은 그 당시에 한쪽에서는 노동운동을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민족운동이라고 통일운동 이러면서 이제 NL은 통일운동을 하고 PD는 노동운동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뭐라 그랬냐면 지금 현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땅값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로 인해서 땅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의 양극화가 아주 혹심한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의 입장에 있어서 자본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와 자본가를 합해서 생산자 계층이라고 한다면 생산자 계층의 편에 서서 불로소득 계층을 공격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다. 우리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실련이라는 단체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맨 처음에는 경실련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거는 운동권이 얼굴 바꿔서 나타난 또 하나의 운동권 아니냐. 서경석 목사를 봐라 감옥을 3번이나 가지 않았느냐.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했고 또 운동권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면 저거는 운동권의 명분을 훼손시키기 위한 대량주의 운동이다. 저거 틀림없이 안기부가 뒷돈을 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지만 그러나 경실련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경제성장과 사회적 형평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게 됐고 결국은 우리나라 사회운동을 민중운동으로부터 시민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역할을 경실련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번에 경실련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다시 경실련에 돌아와 보니까 경실련의 실무자들이 좌파들이 점령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 우리나라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력들이 말하자면 주사파 세력이었습니다. 대충 85년 정도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학생운동 안에서 학생운동은 흑백 논리를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마땅한 이념이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념을 빌려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려온 것이 하나가 막스 레닌주의고 다른 하나가 김일성 주체 사상론이었습니다. 이 두 이념이 학생운동 안에서 치열하게 이념 투쟁을 했는데 거기서 승리한 것이 막스 레닌주의가 아니고 PD가 아니고 NL 이 주체 사상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87년 6월 민주화 대항쟁을 승리로 만들었던 학생 세력들은 다 빨갱이 세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주 살 떨리는 일이었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몰랐지만 그것이 사실이었고 저는 그 세력에 의해서 제가 쫓겨나가지고 결국은 경실련 운동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력이 이제 나이가 들어, 이 세력은 민주화를 성공시켰기 때문에 기가 아주 셉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세력이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거대한 종북 좌파 세력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이 세력이 교사가 돼서 전교조를 만들고 노동자가 돼서 민주노총을 만들고